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원경찰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청원경찰은 무엇인가? 경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경찰관이 있는데요. 그걸 공경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 쪽에서 하도록 하는 거죠. 1962년에 청원경찰이 도입이 됐어요. 경찰관들이 다 하기가 어려운, 특히 이제 울산 조선소랄지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이제 경비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경비에는요, 공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사경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경비. 공경비는 경찰관들이에요. 경비 경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동대들이 파견이 되죠. 예전에는 전투 경찰, 전경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가서 이제 출동을 한달지 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쪽인데요. 사경비에는요, 민간 경비가 있습니다. 민간 경비. 민간 경비는 5가지가 있어요. 시설 경비, 호송 경비, 그리고 뭐 신변 보호, 이제 기계 경비, 특수 경비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특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 공항에 이렇게 배치되는 경비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 경비는 이제 2001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민간 경비 중에는 민간 경비에는 이렇게 이게 5가지가 있다. 시설 경비, 그리고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 특수 경비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여기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이제 경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관. 경찰관들이 하는 경비를 우리는 공경비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관들은 뭐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받고 모든 국민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을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사경비는 사적인 경비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간 경비는 뭐냐면 법인으로 이루어져요. 법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인은 뭐냐면 경비업체가 있어요. 경비업체가 있고 경비업체에서 경비원들을 이제 고용을 하죠. 자, 그러면 경비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시설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시설 경비다라고 하게 되면 예컨대 대학이 있다. 대학에서 거기에 이제 경비를 해달라라고 경비업체에게 요청을 해오면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죠.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이런 걸 많이 하죠. 기계 경비라고 해가지고 세콤이랄지 여기에 CCTV 설치해주고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하죠. 감지기를 설치한다지 이렇게 해가지고 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청원경찰은 뭐냐면, 이게 청원경찰은 여기서 직접 고용을 해요.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 시설주가 있죠. 저기 뭐,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이 발전소 경영자가 있을 거예요. 경영하시는 분들, 경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원자력 발전소는 어차피 이제 이율을 추구하는 그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경비를 살 필요가 필요하죠. 다른 경비원하고 달리 이게 청원 경찰은 무기 휴대가 가능합니다.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통제가 좀 필요해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경비를 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청원경찰을 임용을 하는 거야. 청원경찰을 누가 임용을 하냐면 이 경영자가 이렇게 임용을 해요. 자, 그런데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되다 보니까 남용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들, 그리고 사전에 통제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임용은 안 되고요. 여기 청원경찰을 임용을 하려면 이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에 임용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신청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배치해도 될까요? 배치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치해도 된다. 그러면 임용 신청을 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튼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줘야 돼요. 임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승인에 따라서 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기 휴대등을 한 다음에 청원 경찰이 배치가 돼요.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 무기를 잘못 사용한달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어요.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고, 뭐 청원 여기 경영자랄지 또는 이제 청원 경찰에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청원경찰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청원경찰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이제 법 조문이 있어요. 청원경찰법,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 숙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이 지금 청원경찰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청원경찰법. 경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청원경찰의 배치 장소와 직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청원경찰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청원경찰의 정의. 여기는 이제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 2조에서 정하고 있죠. 보면 청원경찰이란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기관장,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배치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지방경찰청장에 해요. 그러면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을 이제 경비를 담당하는 이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시설, 사업장, 장소 이렇게 시설이나 사업장이나 일정한 장소가 있는데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 과연 어떤 시설, 과연 어떤 사업장, 어떤 장소냐. 그럼 여기에 경영자가 있어요. 경영자가 있고요. 이제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경영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바로 부담해 준다. 그리고 지금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있냐면 지방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권자를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지방경찰청장이 승인을 해줘요. 청원경찰 임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영자가 부담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사업장이냐. 이게 이제 자주 출제하죠. 첫 번째 보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단체. 자, 국가기관에는요, 국가기관은 경찰관들이 있고요, 해양경찰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여기죠. 해양수산부, 이건 국가기관이잖아요. 대표적인 지금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라는 곳이 있어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경도 있는데 해양경찰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청원경찰을 두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중요시설이랄지 또는 사업장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둘 수 있죠. 군청에도 둘 수 있어요. 시청에도 둘 수 있죠. 공공단체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국내 주재 외국기관 이렇게 되죠. 외국기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바꾸냐면 국내를 바꾸는 거죠. 국외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이런 문제들이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사업장, 그리고 이제 장소 이렇게 돼 있죠. 장소 이렇게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요. 행정안전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다가
대통령령 이렇게 하면 틀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여기는 이제 국외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요. 이제 국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게 되죠. 어떻게 이제 틀리게 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 좀 이따 이제 행정안전부령을 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장에 이 경영자가 누구를 둔다? 바로 청원 경찰을 여기다 두는 것이죠. 이 사업장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쪽에 이렇게 청원 경찰을 두는 거다. 그러면 청원 경찰을 두는 목적은 뭐냐라고 보면, 청원 경찰법은 어떤 직무, 임용, 그다음에 배치, 그러면 여기다가 이 청원 경찰을 어떻게 임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청원 경찰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느냐, 청원 경찰은 바로 이 사회시설 사업장 장소의 위험 방지 그 직무를 수행해요. 특히 나중에 보면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수사는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직무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배치. 청원 경찰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는 것이죠. 시설, 사업장, 장소 아무데나 배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수는 누가 지고 가냐면 경영자가 부담을 해요. 그럼 보수 기준은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경찰관에 준하도록 했어요. 경찰관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내는 사회보장. 결국 요거는 이제 연금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사용부장이잖아요. 바로 청원경찰법은 이 사회보장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 그러면 이 목적은 뭐냐? 이게 청원경찰법 목적은 직무 배치, 보수, 사회보장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이제 보는 거죠. 이 행정안전부령. 이 행정안전부령에 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봐줘야 돼요. 행정안전부령. 자, 이 부분이 또 자주 출제할 수가 있죠.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행정안전부령을 뭐라고 하냐?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요게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하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이죠. 여기에 이제 정하고 있는 거 보면은 첫 번째 선항. 이제 선항. 이게 선박 항공기입니다.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 이제 항공기. 이제 선박 항공기 등 수송 시설. 그러니까 여기 배가 큰 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난동을 피울 수 있죠. 그다음에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럴 때 바로 여기에 둘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통방인. 꼼꼼히 보셔야 돼요. 요게. 왜냐면 이게 어디에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언론에 둘 수 있어요. 언론. 그러니까 뭐 방송사 있죠. JTBC랄지, KBS랄지 이렇게. 통신회사, SK, 뭐 그냥 KT 이런 거. 그다음에 방송도 되고요. 언론도 되고요. 여기에는 그 신문사도 되고요. 인쇄도 들어갑니다. 인쇄 이런 부분들 될 것 같은데 인쇄도 되죠. 인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의 공경. 세 번째는 이제 이제 금보가 있었죠. 이제 금보 이렇게 금보. 여기 이 두 번째 있는데 그러면 선항 금보 이렇게 갈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죠. 이제 금보. 자, 이건 뭐냐? 금융보험이죠. 금융기관 보험. 그러면 은행이죠. 은행이라도 둘 수 있어요. 그다음 보험회사에서 둘 수 있어요. 보험회사. 거기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면 수송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보험은 바로 사업장이에요. 시설이나 사업장. 이거는 뭐 수송시설이니까 수송시설이고 사업장이고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볼까요? 학의 공경. 학의 공경. 선항금보, 원통방인, 학의 공경.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꼼꼼히. 이건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에 둘 수 있어요. 자, 학교는 바로 유경시설 이렇게 돼 있죠. 유경시설이다. 유경기관. 과 관련된 거. 유경시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있죠. 의료.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도 둘 수 있어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공 안녕을 위해서, 그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에 이렇게 둘 수 있다. 자, 꼼꼼히 다 보셔야 됩니다. 선항, 근보, 원통방인, 학의 공경 이렇게 암기가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 주재 외국기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보니까 선항, 근보, 원통방인, 학의 공경, 학의 공경 이렇게 보셔야 되고, 원래 이제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원래 공무원은 아닌데 시행령에 보면 형법이나 그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특히 이래요. 청원경찰 직권을 넘어가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원경찰이. 이 청원경찰이 그러면 여기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직권남용 시 형벌이 부과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벌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에서 특별히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죠. 원칙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야. 원칙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벌칙을 적용하달지 또는 특별 규정이 있달지,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이럴 때는 이제 공무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오답이 되겠죠. 벌칙을 정할 때 이럴 때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에 청원경찰은 어디에? 시설, 사업장, 장소. 그 어떤 시설에 두느냐? 그럼 국가기관, 공공단체, 그 다음에 국내 주재 외국기관,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바로 시설, 사업장, 장소에 청원경찰을 두는 거다. 청원경찰법은 이러한 것에 규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그리고 사회보장 등을 다 내용을 하고,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첫 번째 선항, 수송시설이죠. 선박항공, 선항, 근보, 금융기관, 보험, 그렇죠? 원통방인, 네, 그리고 이게 학의 공경, 학교 유경시설이죠. 학교, 의료기관, 병원, 공공안녕과 그리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 두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본 청원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자주 출제하고요. 하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청원경찰의 직무 이렇게 나오죠.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경영자가 있죠. 청원주가 있어요. 청원주가 있는데요. 청원주가 요게 이제 이 지방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있고요. 지방경찰청장에 이제 절차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첫 번째 배치해도 됩니까? 라고 배치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배치해도 된다 라고 하는 배치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임용해도 됩니까? 임용 신청을 합니다. 임용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데 임용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임용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절차인데 배치해도 됩니까? 배치해도 된다. 임용해도 됩니까? 그래, 임용해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원경찰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을 합니다. 청원경찰을 이렇게 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용.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청원경찰은 이제 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를 수행을 하죠. 근데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용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이제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면 3조에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 결정을 받았죠. 이게 청원주 또는 다른 말로 경영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원주나 경영자. 청원주나 경영자는 배치된 기관, 시설의 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청원경찰의 구역을 담당하는 서장이 있어요.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있는데 이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거죠. 이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이제 감독은 양쪽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도 가능하고 여기서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이 직무 수행은 어떤 직무 수행을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경찰서장과 청원주의 감독을 받지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독을 받지 않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 자리에다가 뭐 다른 걸 넣으면 이제 오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경찰법 뭐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여기다가도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청원 경찰법 뭐 이런 식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무수행은 뭐라고 되냐면 앞에 경비구역만 되죠. 그러니까 경비구역이 아닌 곳을 하면 안 돼요.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감독권자는 청원주와 경찰서장이다. 자, 그리고 직무 수행할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때 경비구역에 한정한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무 수행 시 주의사항이 일단 나오죠.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방금 본 것은 직무 범위입니다. 직무 범위.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 범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의 첫 번째는 최소한도로 행사하라. 경비 목적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행사하라. 최소한 행사하라.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불심 검문도 있고요. 불심 검문 또는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호 조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최소한도로 보호 조치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례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비례의 원칙. 최대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 활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 활동은 안 된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나 수사 활동은 안 되죠.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뭐냐면 불신 검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호 조치도 가능해요. 보호 조치는 뭐냐면 정신 착란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난동변하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 그리고 또 위험 발생 방지 조치로서 뭐 제지하는 거 이런 거, 제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하고 그래요. 자, 그러나 수사 활동은 경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사 활동은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수사 활동은 안 된다. 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근무 요령이죠. 자, 근무 요령.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근무를 할 것이냐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근무에는 네 가지가 있죠. 입소, 순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에는 지금 입소, 순대, 못 먹는 순대요. 입소, 순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입초 근무, 그다음에 소내 근무, 순찰 근무, 대기 근무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연결시키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입초 근무는 뭐냐면 자체 경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입초 근무는 자체 경비. 그다음에 이제 소내 근무는 자체 경비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업무 처리와 소내 거니까 업무 처리와 자체 경비가 가능하죠. 자체 경비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업무 처리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소내 근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경비를 하는 입초 근무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정문을 지키는 거죠. 이게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 내에 외부 출입을 방지하는 거고, 소내 근무는 근무 중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청원주와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소내 근무를 하다 누구에게? 이게 청원주와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입초 근무는 감시를 하는 거고, 한마디로 입초 근무,
입초 근무. 여기서는 이제 자체 경비로서 바로 이제 감시하는 그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와 자체 경비를 하다가 여기에 되면은 뭘 하는 거야? 보고를 한다 이거죠. 보고. 누구에게 보고를 한다? 바로 청원주와 서장에게. 청원주와 서장,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손해 근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순찰 근무가 있는데요. 순찰은 뭐 이제 이 순찰이 이제 뭐가 있냐? 순찰에는요. 이제 이렇게 정선 순찰이 있고요. 정선 순찰이라는 거는 순찰 노선을 딱 정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만 다녀라 이렇게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난선 순찰은 순찰 노선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노선이 있는 거예요. 노선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고, 이게 노선이 없는 거죠. 그럼 노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야기할 자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노선을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근무가 태만할 가능성이 또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순찰, 기타 순찰 이렇게 나누죠. 요점 순찰은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일정한 요점은 반드시 순찰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타 순찰이라 가지고 뭐 자율 순찰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자, 그럼 순찰 근무자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청원주가 지정된 일정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순찰은 단독, 복수로 정선 순찰을 하되, 그러니까 정선 순찰이 원칙이에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요점 순찰, 난선 순찰을 할 수 있다. 원래는 정선 순찰이 원칙이고 요점 순찰, 난선. 요점 순찰은 그 요점은 딱 거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죠. 정선 순찰은 노선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난선 순찰은 순찰 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 순찰은 취약 지점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고, 기타 순찰은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역선 순찰, 뭐 정선 순찰인데 꼭 거꾸로 이제 반대로 돈달지, 또는 정선과 난선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복선 순찰, 그리고 소구역 조그맣게 해갖고 하는 자율 순찰,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의 경우는 자율 순찰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구역 순찰이라고도 하는데, 그다음 대기 근무자입니다. 대기 근무는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이제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대기 근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보신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요 내용을 다시 볼 거예요. 지방경찰청 순서를 다시 또 볼 건데, 간단히 보면은 이 순서 배치 신청, 배치해도 됩니까? 이제 배치해도 된다. 임용해도 됩니까? 임용해도 된다. 그러면 임용을 해요. 이게 순서도 나중에 이제 봐야 되고 다시 그릴 거고요. 그럼 직무 수행을 한다. 자, 그랬을 때 감독은 누가 한다? 바로 청원주와 경찰서장이 이렇게 감독을 한다. 그럼 직무 수행할 때 최소한도로. 근데 그 최소한도도 어디에서만 경비구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잘 나와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한다. 근데 요 안에 수사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수행은 아니야. 우리가 청원경찰법을 보지만 청원경찰법에서 어떤 뭐 직무를 수행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되고, 이 내용도 잘 나와요. 앞에서 봤던 청원경찰을 어디다 배치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고, 그리고 여기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분도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소 순대로 들어가는 근무, 입초 근무는 업무 처리는 안 들어가죠. 업무 처리가 들어가면 손해 근무다라는 거. 손해 근무에서 청원주와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법 조문을 물어볼 때는요,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우리가 다시 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거거든요.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내는지, 그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꼼꼼히 공부하는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